자,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전지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이미 모집 요강이 꺼내어져 부모님들께서 스르르르륵 훑어보셨을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그 영재학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신입생 모집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내신과 탐구의 중심이 굉장히 강한 학교다. 네, 다른 영재학교보다 뽑는 인원이 약 50명가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딱 압축되어진 인원들만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이제 대입 실적이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원서 접수 언제 하느냐? 네, 5월 29일. 네. 잊어먹지 마세요. 오이구. 네, 오이구 하면, 인터넷 원서 접수일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딱, 기억을 해주시고요. 5월 29일부터 짧습니다. 6월 1일까지 월, 화, 수, 목 딱 4일간만, 진학 어플라이 사이트.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를 몰라서 그 학교 홈페이지만 계속 찾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이기 때문에 진학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편 서류 접수에 대한 부분들은 29일부터 하루 뒤인 6월 1일, 하루 뒤가 아니군요. 6월 1일, 목요일까지 소인이 유효하니까 우편 접수할 때에도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날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2일이라고 했냐면 이거하고 착각했어요.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에 대한 입력은 6월 2일 금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되어집니다. 이걸 놓쳤어. 이렇게 준비해놓고도 깜빡 한다니까요. 자, 근데 여기 이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에 대한 입력은 말이죠. 원서 접수에 대한 부분을 완료하고 나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예술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께서는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이트의 접수를 먼저 완료해 주시고 나서 그 부분에 선생님 오픈됐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에 대한 공문 접수도 중1 재학생은 제외한 상태에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PDF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소속 중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공문으로 제출을 갖다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어느 영재학교든지 다 똑같죠? 자, 첫 번째는 중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가능하다. 입생이 아니라 졸업생. 자, 살짝. 자, 근데 상하는 자격을 갖다 갖추고 있고, 수학,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며, 인문, 예술, 분야 등에서 우리가 융합적인 소양을 갖춘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결국은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딱 보면 그냥 일반 영재학교하고 다르지 않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인천예술영재학교는 영재교육원으로 비유하자고 한다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과 정말 딱 맞는 입학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예술영재학교를 가고자 한다면 저는 인천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소속 학교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이 가능한 자, 추천을 우리가 못 받으면 교사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인원에 대한 이 부분은 글로벌 과학 예술 영재 전형인데 정원 내 전형은 75명입니다. 지역 내 우발 선발 인원을 갖다가 지금 포함한 인원이기 때문에 포함하고 나는 그 숫자가 나중에 시험 전형에서 통과되어진 사람들이 3차 전형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되어지는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 외에 8명 이내까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선발이 가능합니다. 자, 지역인재 우선 선발, 즉 우발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23학년도 4월 28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역 중학교에서 연속 1년 이상 재학 중인 정원 내 지원자만 우발 선발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인천군 지역에서 배정 인원을 보면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부분에서 한 명씩만 지금 배정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이렇게 보면 다 한 명씩만 지금 되어 있고 각 이제 권역별, 지역별로 따질 때 여기서 우리가 배정되어지는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묶여서 뽑는 인원과 각
지역마다 뽑는 인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얼마나 내가 여기서 등수에 들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상도에서 이제 단체적으로 시험을 한번 보는 사례가 있으면 나 여기서 내 1등 했는데, 네, 그럼 우발 선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지원자가 여기 지역에 대해서 우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 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비게끔 되어지니까 그거는 아까 우발 선발자 대상자가 포함되어져 있던 정원 내에 선발 인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단계까지의 평가 결과 상위 150등 이내의 지원자 중에서 이 해당 지역 학생들이 있으면 그 인원이 배정되어져서 우발로, 네, 포함이 되어지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1단계는 네, 학생 기록물 평가인데, 뭐 사실 영재고에 대한 입시를 갖다가 많이 해본 학원이라고 한다면 학생 기록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술영재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들 이 학생 기록물에 대한 평가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2단계에서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만 이게 많이 준비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 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뭐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준비를 갖다가 해도 되겠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적 수준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네, 5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 수학과 과학에 관계되어진 여러 과학 대회들 참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학교 가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준비해서 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천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대회들을 섭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거기서 잘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기들이 해본 경험치를 가지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학원의 도움 없이 네,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그 노하우, 자신들의 역량치를 계속 네, 좋은 결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인천예술영재학교를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올해 준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내년에 정말 네, 좋은 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수학과학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에 대해서 창의력 문제를 갖다가 풀고 있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네, 영재교육원 네, 준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네, 중등부의 영재교육원의 선발 문제 자체가 이런 류의 문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는 중등 영재원에 대한 부분을 대학 부설로 꼭 준비를 해서 거기에 통과되어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천예술영재학교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쉽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어렵냐고요? 아니죠. 지역 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들을 제외한 친구들은 전국구에서 또 이제 뽑을 텐데 그래도 인천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학부설 영재원 출신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게 직접적으로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단계는 융합 역량 다면 평가인데, 사실 뭐 2단계의 시험까지 통과가 되어졌다고 하면 뭐 3단계쯤은 뭐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은 시험인 거고 면접은 면접인 겁니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면접까지 잘 보면 좋겠지만 요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시험 따로 면접 따로예요. 이게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면접에 가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말을 갖다가 하는데 면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수학의 삼각비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되니까 그 삼각비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토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토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경험해 볼 기회가 사교육의 학원밖에 없어요. 토론 학원. 네. 근데 이 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학교, 공교육의 대회가 있죠. 그게 바로 과학 페어, 과학 토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에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본인이 그런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해보고 토론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해보면서 실력을 키운다면 학습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꽉이 잡혀요. 틀이 잡히게끔 되어지니까
공부하기도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차에 대한 준비는 학교 대회를 철저하게 이용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 과학전람회인데 사실 서울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그 지역에서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미적미적 참여에 대한 부분의 의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할까 말까 이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믿어 심지 말고 하셔야 되고 부모님들께서도 일단 비용 부분도 비용 부분일 테지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학생이 직접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주세요. 제가 MSG 영재 교육에 있는 부분에 이런 영상들도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면 다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해야 정말 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을 같이 공유해서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좀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면평가의 준비는 소신 있게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자, 자료를 정리를 잘 해서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서류 전형에서 조금 더 들이밀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 넣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정말 알차게 쓰면 좋겠습니다. 서과형과 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과형 지원자가 예술영재학교에 지원을 할 때 제일 놓치는 실수 부분이 탐구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탐구에 대한 부분이 천자나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그 학생의 역량을 갖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피력을 하는 것이 인천예술영재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입학 전형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PDF 파일로 아름답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참고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이구 5월에 일단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예술영재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5월 마지막 주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1단계 평가는 언제냐?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가 이제 접수고요. 근데 여기 접수되어진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2단계 영재성 검사 대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사정 기간을 다 거치고 나면 2단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누군가가 되어질지 7월 9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사실 접수 기간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이 7월 9일에 우리가 시험을 갖다 보게 되어지는데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갖다가 중등 과정의 심화서 정도는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탑에 대한 부분의 서술형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안재범 선생님이 쓰신 완벽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완벽과학에 대한 책들은 교사용으로 준비를 하셔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설을 갖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부분에서 중등 과정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대상자 발표가 이제 8월 4일 날 있게끔 되어지면 접수 기간이 8월 4일부터 8월 7일 짧습니다. 그리고 그 3단계 평가가 바로 그 다음 주인 8월 12일 날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여력,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기초를 잘 쌓아왔던 학생들이 이제 너무나도 잘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쌓아왔던 실력만큼 너무 어렵지 않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긴장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3단계 갈 때 영재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멘탈을 갖다가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멘탈을 정리하고 가지 못하면 아무리 지필평가를 잘 봤다고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되다 와요. 왜 떨어? 왜 떠는 거야 도대체? 왜 떨어?
아, 근데 그 부분에서 멘탈 정리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거 필요가 없고요. 그 인천예술영재학교에서 만약에 10시부터 진행이 되면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시간표 순서를 꼭 기억하고 가세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타임테이블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입력되어진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타임테이블로 이 멘탈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꼭 하고 가야 3차에서 진짜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만의 노하우예요. 네. 그 노하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유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분명히 관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네,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네, 안 하지 말고 진짜 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합격 예정자 발표 등록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학생 생활기록부 2이고요. 4월 28일 금요일까지 네, 학교폭력 등 특이사항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서 네, 이것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민원실에서 출력해서 사본을 갖다가 학교장 직인까지 딱 찍어가지고 네, 보내시면 되고요.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들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들을 전자문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중요하죠. 근데 자기소개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교회 수상실적 교과 관련 인증시험, 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토플에 대한 점수 인증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재학교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영재학교는. 근데 여기서 토익 성적, 토플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영재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시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어 인증시험도 안 됩니다. 중국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빼주시고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및 수료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네, 이것도 다 제외해 주셔도 됩니다. 왜? 네, 그 GED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내가 영재 수월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받으면 GED의 또 하나의 생활기록부처럼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굳이 거기서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제출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요소를 갖다 하나 없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교사 추천서 제가 비워놨죠. 네, 왜 비워놨느냐? 교사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컴플레인이 많아요. 네, 왜 컴플레인이 많냐?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써주셨을까? 근데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잘 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어머님, 제가 영재 학교에 대한 이 교사 추천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그럼 어떤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담당하시는지 여쭤보시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섣불리 그 선생님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칸에 대한 걸 비워놓은 이유는 여기에 채워져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 암흑처럼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내가 추천하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추천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는 지금 쫑!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학 후 의학, 약학 계열에 대한 대학 지원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인데요. 사실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영재학교는 생기부가 다 백으로 화이트로 다 칸이 비워져서 넘어가게끔 되어집니다. 사실 걱정인 거는 영재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화이트로 넘어갈 경우에 사실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영재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그것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일반 학교에 그 생기부로 넘어가게 되면 9등급 처리돼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재학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24학년도부터는 의대나 또는 약학에 대한 그 계열의 진학을 갖다가 하고자 해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나 아니면 자사고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좀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보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 강남권에서만 10명 중에 진짜 붙잡고 학교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한 10명 중에 진짜 조금 더 못해서요. 8명은 다 외대 보고 얘기하고더라고요.
네, 외대보고 인기가 아주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내년에 만약에 외대보고를 간다고 했으면 영재고 저리 가라의 경쟁률을 보였을 것 같아요. 자, 그 지원식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하는 부분들이 먼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생활기록부 2에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기재된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공백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대한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만 영재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네, 아예 그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속이 텅텅텅 빈 생활기록부를 받는다라고 아까 화이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원식 불이익에 대한 부분의 이해인데요.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의 컨설팅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재학교의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의 컨설팅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고3 때 나는 의대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한 거 서운해하지 마시고 상기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교육비, 장학금에 대한 환수를 받는데 사실 추가 교육비하고 학교를 통해 지급되어진 장학금을 모두 다 환수한다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이야기 듣는 걸로는 의대 약학을 갖다가 보냈을 경우에 영재고의 존폐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영재학교가 의대를 보내는 거에 내년부터는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 영재학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의대를 갈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영재고 추천은 앞으로 비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재성 검사에 대한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3학년 2학기까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이나 그다음에 과학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 평가단의 논평까지 거쳐가면서 문제를 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검열이 잘 되어져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생활 확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내신하고 탐구가 중요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내신이 중요하냐? 여기에 보면요. 성취도 점수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수강자 수가 들어가요. 학교에서 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학생 수의 몇 명의 원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점수는 90점짜리 A인지 100점짜리 A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예술영재학교에 보낸 제자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 점수가 진짜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제 사실 좀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인천예술영재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적다고 하냐고요? 얘기해도 되나요? 97. 네. 항상 제가 이 기준을 잡는 건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갖다가 따져보면요. 네, 97. 이 가장 이 높낮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점수, 네, 쉽게 말하면 리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7 밑이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이렇게 좀 문질러 가면서 좀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총 2문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 역량, 그래서 두 번째, 수학과학 정보 영역에서 영재성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다 1, 2가 뭐죠? 500자, 1000자가 전부 다 네, 바로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만약에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내용을 갖다가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 내용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 빠지죠. 그래서 이 인천예술영재학교를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탐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과 탐구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을 때 꼭 지원해 보시기를 저는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에서 대입에 대한 실적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대입에 대한 실적들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아주 결과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천예술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의 추천, 네, 저는 만약에 1, 2, 3 이렇게 하면 3점이 가장 높다고 할 때 저는 3점, 네, 꼭 드립니다. 자, 그럼 지원 전 다시 한번 체크를 갖다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네, 있죠. 자기소개서 탐구 내용 잘 썼는지,
자, 그 다음에 우편서류 접수일 어기지 않았는지. 자, 그 다음에 추천서 쓸 선생님 정해지셨는지. 자, 그리고 결제 하셨나요? 아니, 추천서 쓰러 갔는데 결제를 안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거기에서 또 못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신 성적 안 되는데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네, 호기를 바라고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절대 금물. 자, 근데 지원 학교는 두 군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전반부에 한양대 지원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인천예술영재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원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인천예술영재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6월달에 한과영에도 지원하는 경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준비 잘 하고 계시는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화 교재를 갖다가 사서 본인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것.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발급, 네, 전자문서로 발급받았는지, 아니면 행정문서로 발급받았는지, 잘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인천예술영재학교 24학년도 모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저는 제가 여기 끝날 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 대한 정보들을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네, 꼭 댓글로 네,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같이 가시죠. 자, 그럼 다음번 네,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